말 그대로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 그 지원자를 받아서 뭐 시험을 거쳐서 일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카이스트에 내려가서 이제 그 카이스트에 있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뭐 과학에 관심이 있다, 나중에 뭐 과학고에 가고 싶다 말을 많이 드려놓으니까 선생님들도 계속 찾아보시다가 이렇게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 하고 소개를 많이 해주시다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생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다고? 네, 최대한 많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나는. 아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어필을 했죠. 어떤 식으로? 그냥 뭐 단순히 뭐 책을 읽을 때도 과학 서적을 읽으면서 뭐 선생님들한테 전 뭐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읽고 있다도 말을 해두고 그냥 선생님들하고 평소에 좀 가깝게 지내가지고 그냥 자주 말을 하는 편이었어요. 선생님들하고? 네. 왜? 그냥 사람 대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네.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신 거 아니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네. 일단은 1박 2일 과정이고 그 학생들을 나이별로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나눠놨어요. 그래서 레벨별로 거기 해당 멘토쌤들이 한 달 전쯤부터 그 수업 자료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제 PPT로 발표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그 워크시트 같은 것도 줘가지고 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주관식처럼 써가지고 그냥 한 명 한 명씩 다 발표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또 토론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나 줘가지고 한 주제를 줘서 먼저 혼자서 해봐라 하고서 나중에 이제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조금씩 도움을 줘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튼 네? 교수님이 직접 뭐 했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 관심 분야가 프로그래밍 쪽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저를 가르쳐 주시는 멘토 선생님이 거기 카이스트 전산학과 거기 회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도 그냥 거기 수업 시간 말고도 평소에 그냥 뭐 카톡이나 이런 SNS로 그냥 궁금한 거 있을 때 뭐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 뭐 관련 서적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이 프로그래밍 이 코드가 왜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도 받고 거기 멘토 선생님들도 평소에 뭐 딱히 무슨 일 없어도 그냥 안부도 자주 물어봐 주시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처음부터 부담감을 가지고 뭐 과학자나 수학자의 이름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뭐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암기 위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궁금한 게 생기면은 그냥 저 별은 뭘까 싶으면 그때 그냥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그냥 찾아봐서 좀 보는 식으로 그냥 흥미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굳이 외우려고 들지 않아도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냥 흥미만 가지고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흥미가 일단 네, 그게 우선. 흥미를 가진 이후에는 그냥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면은 그 정보를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하는 걸 한 번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공부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라는 시리즈로서, 그러니까 책 한 명당 과학자 한 명이 이제 서술을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이 뭐 다른 과학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과학 책에 비해서 뭐 좋다 좋다 알 떠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과학자는 흥미가 책 나눠 이건 불러일으켰느냐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일반적인 다른 과학 책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다른 참고 서적들을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이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심자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핵심은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처음에 흥미 유발에도 굉장히 좋고 부담감 없이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부하는데 교과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여기에도 초등학교 과정에서까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교과 과정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토리텔링 노하우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했던 식으로 한번 읽고 나서 한 10페이지쯤 읽고 다시 덮었다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이번엔 내가 선생이 된다 하는 식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게 재밌기도 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읽는 것보다 좀 더 효율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이 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혔죠 이 책이? 근데 뭐 초심자도 읽기 편한 정도로 서술이 돼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야지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는 중론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시원한 거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꾸준히 읽었네. 네. 지금도 아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근데 아직도 이 확실히 기본 개념들은 쫙쫙 잡아주니까 도움이 아직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이제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좀 바빠지기 전학년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때나 이럴 때 바빠지기 전까지 꾸준히 읽어주면 좋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발명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메이커인 사람들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만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메이커 페어라고 해서 메이커들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전 연령대가 다 참석하는 거예요? 네, 연령대 제한 같은 건 없어서 뭐 초등학생도 있고 아니면 나이 드신 뭐 어르신도 계시고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어떤 거 만들어봤어요? 저는 주로 아두이노라는 그런 부품을 좀 이용해가지고 뭐 아두이노로 장난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자악기를 만들고 이런 전자기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전자기기 쪽으로 네, 악기도 만들 거고? 네 전자악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전자기가 무슨 키보드, 전자 키보드 기타? 테레민이라고 해서 그 손을 직접 대는 게 아니라 손과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악기도 만들었었고, 그 외에도 연필에다가 일정 부품을 달아놔가지고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도 만들어봤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확실히 일반 악기들하고는 그냥 연주 방법부터가 아예 틀리고 하니까 저도 재밌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바쁜데 또 어떻게 만드는 같이 만들고 그렇죠? 네, 친구들하고 조를 이뤄가지고 같이 만드는데 뭐 이걸 만드는 과정도 충분히 공부가 많이 되니까 공부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발명품 만들려면 네, 계속 만들어서 매년 메이크업 페어에 나가야죠. 에디슨도 아니고. 그래, 그럼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꿈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직업만 본다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이 발명품을 제가 아두이노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 아두이노도 결국에 이걸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놔야지 이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일단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 프로그래밍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뭐가 되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러면 결국 그게 뭐 로봇도 만들고 네. 그런 쪽으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된다 뭐 생각하면 돼 있나요? 당연히 과거 가고 네. 카이스트 가고 해야 되겠지. 그 외에 그 외에는 사실 제가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만들고 싶은 게 물리 엔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물리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 안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실험 같은 걸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이 프로그래밍 말고도 물리학이랑 이 수학 쪽을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배웠어요? 물리 엔진 뭐 저기 뭐 아두이노 어디서 배웠어요? 그냥 과학 관련 책이랑 다큐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읽은 책이나 네. 뭐 이거 말고 혹시 읽은 책이나 뭐 다큐 중에 좀 이쪽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는 추천 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퀀텀 유니버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양자역학을 다룬 책인데, 일단 제가 이걸 읽게 된 계기가 지금 이 책은 저한테 중요한 이유가 제가 물리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는데, 이 물리 엔진에 제가 만들려는 물리 엔진의 그 기반이 되는 이론이 제가 양자역학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하려고 이 양자역학 쪽으로 해가지고 퀀텀 유니버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아직 읽고 있는데 이해를 반 이상을 못하고 있고, 확실히 양자역학이 어려운 학문이기도 한데, 이게 한번 읽어보면은 기본 상식을 깨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좀 사고의 전환을 시켜줄 수도 있고, 평소에 그 사고의 폭을 더 넓혀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의 뭐 그런 느낌.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다루는 게 원자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아원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아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서술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의 입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확률상으로는 이 이동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동시에 이동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모든 뭐 입자는 확률로서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모든 입자는 확률로서 존재한다. 네, 요즘 뭐 그래서 원자 모형을 그릴 때도 전자는 뭐 확률로서 존재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학교 딱 교과 과정은 제가 보기엔 많이 오버된 거 아닌가요?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나와요?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하더라고요. 잠깐 언급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과학 말고도 막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크게 불안하진 않은 게, 그리고 저도 이게 대학에 가서는 결국 저는 일단 물리학 쪽으로도 가고 싶으니까 결국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미리 배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어려운 학문을 접함으로써 그냥 교과 과정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배워서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융합의 대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딱 이 물리 양자역학 과학 쪽 말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있나요?
사실 제가 이과 성향이 강하긴 한데 그만큼 문과 성향도 강한지라 관심 분야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주로 어떤 뭐 과목적인 얘기도 괜찮고 네, 과목 어떤 분야 쪽도 괜찮고 과학 외에 뭐 영어에 관심이 또 있다. 저는 외국어에 좀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살짝 그 70% 정도 알아듣는 수준으로 일본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는 일상 회화는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 뭐 한국어하고 영어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말고도 제가 그냥 죽은 언어에도 관심이 있어서 마야어하고 이집트어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